서울 동대문 일대,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많다는 이곳에서도 유명한 한 사람이 있다. 서울 동대문 한켠의 3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축구화를 만들고 있는 김봉학 장인은 국내 유일의 맞춤형 수제 축구화 장인이다. 유명 브랜드 축구화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초라하지만 그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축구화는 40년 넘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브랜드 축구화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축구화를 만드는 장인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김봉학 장인이 유일하게 그 업을 지키며 이어가고 있다. 브랜드 축구화가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수제 축구화는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발에 딱 맞는 수제 축구화의 매력이 점점 알려지면서 김봉학 장인의 맞춤 축구화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김봉학 장인의 수제 축구화는 세계적인 명성의 축구화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김 장인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무조건 품질로 승부하고 있다. 저희가 만든 신발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신었죠. 그때는 브랜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좋은 재료, 즉 좋은 원단을 사용하는 것은 수제 축구화를 만드는 김봉학 장인의 이름 석자가 걸린 고객과의 무거운 약속이다. 좋은 축구화요? 일단 이제 소재가 또 좋아야 돼요. 원단이 좋아야 이제 또 곡 맞는 그 마찰력이 좋아요. 고객에게 맞는 축구화를 고집하는 김봉학 장인은 발 모양, 원하는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원단을 찾는다. 인조가죽은 천연가죽에 비해 덜 늘어나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인조가죽 생산 기술이 좋아지면서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 쉽게 늘어나지 않는 인조가죽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김봉학 장인은 고객과 상담하면서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 보시면 좀 안 좋아요. 기스가 약간 있어요. 그 재단할 때 여기는 잘라내서 없애는 자리거든. 예, 좋은 쪽에가 여기 앞에 와야 돼요. 이거 이 통짜 가죽이라도 가죽이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기스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장 가지고 좀 많이 뜯지는 못해요. 꼼꼼한 기초공사가 좋은 완성작을 낳는다는 원리는 수제 축구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원단을 재단하면서 김 장인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 수제 축구화 탄생의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원단을 재단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신발에 발을 맞추게 되는 기성화와 달리 김봉학 장인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에 딱 맞게 잘 늘어나고 부드러운 축구화를 선호한다. 수제 축구화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재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재단 실력이야말로 김봉학 장인이 많은 축구인에게 사랑받은 이유다. 좋은 원단, 집중력, 숙련된 노하우와 감각이 모두 동원되어 재단이 마무리된 후에는 수제 축구화 공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일했던 게 축구화로 일했었고, 그것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왜 축구화가 됐냐면, 제가 이제 운동장에 공을 차러 다니면 이제 축구화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직장 다니면서 제가 집에다가 뭐 망치 하나, 그 다음에는 월급 타가지고 그 다음에 벤치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신발 만들 거 하고 수선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인 원단 재단이 끝나면 이어서 가죽의 조각조각을 발 모양에 맞추어 풀칠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서서히 축구화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꼼꼼한 손길이 필요한 과정이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만큼 축구화는 인체 공학의 집결체다. 축구는 경기 특성상 신발이 경기력 향상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김봉학 장인이 축구화 제작의 세계로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때는 초등학생이었던 1974년이었다.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대구의 한 공장에서 축구화나 야구화, 육상화에 철심을 박는 것으로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이래
벌써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큰 고비도 있었다. 브랜드 축구화의 홍수 속에 수익성이 떨어지자 동료들은 모두 일찍 이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그래도 그는 축구화 만드는 걸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붙여야지 안 늘어나죠, 신발이. 이게 나이롱인데 신발 늘어나지 말라고 이거 잡아주는 건데, 이제 브랜드 같은 데서는 보면 이게 제일 겉으로 나와. 신발 벗어보면 맨 겉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낮에는 축구화를 팔러 조기 축구회를 찾아다녔고, 밤에는 아내가 받아놓은 축구화 수선 일을 새벽까지 하면서 버티고 버텼다. 손재주가 남달라 수선 일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돈을 다시 새 축구화를 만드는 것에 투자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그에겐 새 축구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이제 이 신발을 신으면요, 끝내면 여기에 이 메이커들 잘못된 거 보면 여기에 끈이 그냥 끈맨 데가 터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죽 하나 더 대는 거예요, 여기다. 김봉학 장인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좋지만 선매는 무섭다. 무서운 건 야무진 선매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로 홀로 우뚝 남아서 수제 축구화 가게를 이끌어온 것이다. 내 거 신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 신발 좋다. 근데 메이커가 아니라서 그런데 네 신발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혹 이제 찾는 사람이 있어. 야, 너 신발 있냐? 내 거 하나 만들어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내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내 신발 신을 사람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수많은 수제 축구화 공방, 맞춤 구두 가게, 양복점이 쓰러져 갔지만 김봉학 장인의 가게는 여전히 건재하다. 장인은 고객 불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수정과 수선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축구화를 고치고 또 고쳤다. 그만큼 지금까지 그의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북한 애들이 여기 신발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평양 갔다 왔다니까. 마음을 나눈 것이 통한 것일까? 우연한 기회에 북한 청소년 여자 축구 대표팀에게 축구화를 기증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 북한 청소년 대표팀은 그의 축구화를 신고 17세 이하 FIFA 월드컵에서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수제 축구화의 본고장이라는 평양에서 오히려 김봉학 장인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군인들 군화 만드는데 할당량이 하루에 한 컬레래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한국은 지금은 기계로 싸고 뭐 그러잖아요. 걔들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반 그 시기로 만들어요, 지금도. 가죽을 접착제로 붙여 축구화의 틀을 만든 후에는 재봉질을 해서 전체 틀을 견고하게 만든다. 접착제로 전체 틀을 잡은 후에 재봉을 통해서 이중으로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하는 셈이다. 축구화의 틀을 잡는 것은 축구화의 종류가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일단 손님한테 발 제일 잘 맞게끔 하는 게 또 신경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 뭐 이런 거. 김봉학 장인은 손님들이 어떤 종류의 축구화를 원하든 어떤 까다로운 주문을 하든 맞춰준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제작 경험도 풍부하다. 그래서 김 장인의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아름마름으로 찾아온다. 그만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다. 김 장인의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손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손님의 발에 마치 피부인 것처럼 딱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축구화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발에 잘 맞고 자기한테 잘 맞아야 되겠지. 근데 축구화가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예,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 맨 땅에 차고 인조단지에 차고 천일잔디에 차는데
또 거기 차는 장소마다 또 신발을 자기가 또 맞춰 신어야지 인조단지에 신던 신발을 맨땅에가 신으면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내가 어떤 신발을 내가 그 신발에 대해서 내가 기술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신발 신으면 내가 제일 누구보다 내가 골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 이 신발을 신으면. 축구화의 재봉질이 끝나면 이번에는 자수 작업에 들어간다. 축구화의 멋을 살려주는 자수 넣는 작업은 자수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을 한다. 김봉학 장인은 축구화의 품질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를 찾아가 함께 고민한다. 또한 축구화의 새로운 기능에도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축구화 개발에 힘써왔다. 스핀이라고 불리는 돌기 기능을 갖춘 축구화도 개발 중이다. 진행 중인 거는 지금 이제 돌기 하는 거, 그거 이제 했는데 이제 자본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돈을 줘야 하는데 가다 만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좀 시일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해서 했는데 신발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저는 미련하게 샘플만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이제 됐다,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주문을 팍 해버린 거야. 돈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재료가 이 약해가 막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이거 해줘가지고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하자 생기면 요거 더보니까 나는 이거 폐기시켜야 된다. 김봉학 장인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축구화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제품은 개발에 성공했다. 김봉학 장인은 축구화에 목이 달려있는 일명 목축구화로 불리는 기능성 제품도 제작하고 있다. 목이 있는 축구화는 발목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움직일 때 안정감 있게 보호해준다. 김 장인은 축구화에 있어서 못 만드는 신발이 없다. 종류도 다양하게 제작하고 견고함과 편안함도 최고 품질을 추구한다. 수십 년 동안 축구화를 팔면서 한 번도 하자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김 장인의 크나큰 자부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이커 축구화, 브랜드 축구화 아니면 신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번 신어보고 내 발에 꼭 맞다, 신어보니 괜찮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장인의 마음은 너무나 뿌듯하다. 장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수제화 축구를 만들 전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당장 얼마 벌이 돼요, 이거 얼마나 돼요, 이런 사람이면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한 건데,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계속 이 일을 그냥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사람은 그저 오로지 한 길,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단계가 축구화에 고를 싸는 작업이다. 오랜 경험이 쌓인 숙련자만이 할 수 있다. 장인이 적절하게 고를 잘 싸야 나중에 편안한 축구화가 된다. 이 단계에서 신발의 넓이에 해당하는 볼을 조절하는데, 이때 잘못하면 불편한 축구화가 되어버린다. 장인의 노련함이 반드시 필요한 제작 과정이다.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해줘야 좋은 거야. 그래야 가죽이 좋아져요. 저는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가죽을 일일이 싸고는 가죽을 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찔기다 소리를 나오지.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신발을 맞춰야 한다는 목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골 싸는 작업에서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의 역량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제작 단계이면서 수제 축구화의 강점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거 이렇게 골 싸는 게 이제 이것도 감각이에요. 어느 정도 당겨서 싸느냐, 그런 게 또 신발이
약간 좀 크게 저게 늘어나기도 하고 좀 안 늘어나기도 하고. 다음 단계의 작업은 밑단 정리 단계다. 축구화는 기능성 신발이라서 일반 신발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어진다. 특히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기능 때문이다. 축구화의 밑단이 정리되면 그 다음은 밑창을 붙이는 작업이다. 밑창 붙이는 작업의 마무리로 수제 축구화의 제작은 끝이 난다. 인체의 모든 무게는 발로 모아진다. 축구를 할 때 체중이 고스란히 축구화로 집중된다. 그래서 김봉학 장인은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인의 건강까지 고려하며 축구화를 만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에도 김봉학 장인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축구에 대한 열정과 축구화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추기가 이렇게 힘든 거죠. 뭐 진짜 뭐 이거 이 정도 갖추려면 한 5천만 원 갖고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럼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혼자 벌써 사람 우리 식구 먹고 우리 아들 병원비하고 내가 이만큼 이끌어 왔으니까. 김봉학 장인이 지금까지 숨가쁘게 수제 축구화 제조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병에 걸린 아들 때문이다. 1993년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아들은 2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병원에 누워있다. 평생 뇌경색과 심장판막증으로 투병하고 있는 것이다. 김봉학 장인의 부인도 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도 적지 않은 돈이다. 이런 상황이 김봉학 장인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김 장인은 아들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한다. 아들이 언젠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다 줘도 된다고 말하는 김봉학 장인. 축구화를 만들다가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많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제 축구화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원래 모야모야병이었어요. 뇌 모야모야병 어릴 때 돌 때쯤. 근데 지금에 와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는 모야모야병은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참 마음 아프죠 뭐. 성훈아 이제 아빠 이제 갈게. 응? 일하러 가야 돼. 그리고 아들을 향한 자신의 소망이 언젠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축구를 하는 누군가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김봉학 장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장인은 축구 한 게임을 온전히 뛰기에는 버거운 건강 상태다. 네, 다 됐습니다. 김봉학 장인이 축구화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노력과 땀방울은 셈이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밤을 새우며 하루에 수십 켤레까지 축구화를 만든 적도 있다. 악바리 근성은 지금의 김봉학을 만들어줬고 지금도 김봉학 장인은 세상에서 단 한 켤레뿐인 신발을 만든다. 12살 때부터 객지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댈 언덕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살면 우리 동생이건 형이건 누구든지 좀 내 동생이든 내 형이든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돈은 못 보태줘도 내가 잘 살면 그 사람들 의지가 되거든요, 저한테. 예?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마음이, 내가 진짜요. 내가 7살 때부터 돈 벌러 다녔으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의 꿈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대한민국의 수제 축구화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그는 이제 국내의 마지막 남은 수제 축구화 장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품질만큼은 그 어떤 축구화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김봉학 장인은 일한다. 장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좋은 축구화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장인 김봉학의 꿈은 오늘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축구화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고집이죠. 저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뭐 나쁜 일을 해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됐지.